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세븐앱 사일 이펙트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9번째 리뷰입니다. 계속해서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모든 자연은 시너지적이다. 그렇죠. 모든 자연은 시너지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학이라는 것, 생태적이라는 것 자체가 시너지적이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시너지의 본질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은, 시너지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7가지 습관도 개별적으로 각각 존재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7가지 습관이 동시에 연대해서 연합해서 어떤 융합적으로 시너지를 낸다라면 가히 폭발적인 영향력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자체도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게 좋고,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상호 의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팀,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몰입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다라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팀 빌딩, 팀 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사람, 보다 더 거대한 효과성을 기대하는 사람, 삶이 생산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팀을 빌딩할 줄 알고, 팀에 참여할 줄 알고, 팀을 워킹시키고, 팀워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창의적인 역할들을 담당하죠. 그것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힘도 커지고, 또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지죠. 내 자신 하나가 팀 안에서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거티브 시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또 시너지를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보지만 그가 속해 있는 팀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랬을 때 그 개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가능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기대하고 설렘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시너지, 서로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관계를 상호 의존적으로 잘 형성하는 팀은 세계 시장에서 또는 다른 팀과의 비교해서 탁월한 성과들을 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효과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올바른 원칙을 왜 주목하냐면요,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성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이죠. 원칙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대감과 그 다음에 효과성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너지는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생산적으로 드러나는 효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성을 경험하는 팀,
그런 어떤 팀 빌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 이런 팀들은 지속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그런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균형, 밸런스, PPC 밸런스, 즉 효과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집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팀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훌륭하게 길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넓게 펼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시너지의 효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너지도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바로 영향력의 원범위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정말 습관 1,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습관 2, 정말 올바른 방향성과 인생의 훌륭한 각본을 쓰는 것. 그리고 습관 3, 그 훌륭한 각본과 방향성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하고 가꿔내는 활동,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습관 3. 그리고 승승을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이렇게 습관 7가지를 철저하게 이 습관 7가지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꿀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영향력이 안에, 내가 선택하고 가꿀 수 있는 그 영향력 원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시너지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나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응원을 해도 사실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아무리 오늘 어떤 결심을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날씨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관심의 원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날씨가 쾌청하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가볍게 입을 수도 있고, 이건 바로 영향력의 원이죠. 비가 왔다, 우리는 우산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는 눈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력의 원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1, 2, 3, 4, 5, 6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향력 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향력 원에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시너지는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출되어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이 각자의 영향력의 원에 집중할 때 이들이 모인 상호 시너지적인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런 팀들이 결국 성공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요. 바로 그런데 이 시너지의 본질은 뭐였냐? 영향력의 원에 있다는 것과 또 우리는 차이점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시너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도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차이점을 존중하는 태도, 차이를 소중하게, 존중을 넘어서 소중하게, 또는 가치 있게 여길 때, 또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 입장이 있더라도, 당신은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군요. 저도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해하는 입장으로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영향력의 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저항과 또는 네거티브 시너지를 포지티브 시너지로 참여시키고 이해하고 결합해내면서 반드시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승승적인 상호 시너지적인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시너지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전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각으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역시 다르게 보고 있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과 그가 보는 것, 또
제3자가 보는 것, 우리가 각자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한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발견을 이뤄낼 수 있음으로써 그 자체로서 풍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풍요로운 심리, 각자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너지를 기대하고 시너지가 원칙인 이유이고 시너지적인 상호 의존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인 것이죠. 한국어의 여러분, 지금 현재 5월 가정의 달에 들어섰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시너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거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5월이 가정 내에서 또 팀 내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